저는 올해로 결혼 3년 차 32살의 여자입니다. 남편이랑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가지 다짐을 한 것이 있는데 우리 부부의 명의로 된 진정한 우리 집을 사기 전까지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한 것이었죠. 저희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집 하나 없는 것이 뭐가 그리 불편하다고 그러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초등학교 때까지는 부모님이 하시는 장사도 잘 되고 별 문제 없이 살았었는데 멀쩡하게 살던 집에서 하루아침에 온 식구가 내쫓기고 말았어요. 당시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런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아무 문제 없다는 부동산의 말만 믿고 계약을 해버렸고 그때 전세금의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했어요. 30평대 신축 아파트에서 친오빠와 저도 따로 방을 쓰고 쾌적하게 살고 있었는데 졸지에 상가 2층에 있는 투룸 월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올라가서 한참 예민하던 시기였는데 고등학생 오빠와 한 방을 쓰게 되면서 제 스트레스는 너무 심해졌고 그 뒤로 단 한 번도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 못했죠. 지금이야 사회생활 거치면서 제 멘탈도 단단해지고 사는 집이 월세든 전세든 남들은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사춘기라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원래 예전부터 알고 지내고 집에 와서 놀던 친구들은 저희 집이 망해서 이사 갔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평소처럼 우리 집에 놀러 가자고 했고 그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도망치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1층에 돼지갈비 식당이 있는 상가 건물의 2층이었는데 혹시라도 누군가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주위를 살피는 버릇이 생겼어요. 부모님들께서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금을 다시 마련하기 위해 예전보다 가게 영업시간을 훨씬 더 늘리셨고 평소에는 제대로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죠. 저와 오빠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전세 사기를 당하기 전에는 저녁도 같이 먹고 일요일에는 가족끼리 놀러 다니기도 했었는데 월세집으로 이사간 뒤로는 집안 분위기가 그야말로 엉망이었습니다.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면 부모님들 싸우는 소리도 종종 들을 수 있었고 저는 그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까 두려워서 남몰래 눈물 흘린 적도 많아요. 정말 집 하나가 가족들을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 수 있구나. 그때 뼈저리게 느꼈고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런 불안한 마음을 알게 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다행히도 저희 친정부모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 몇 년 전에는 남은 평생 사실 수 있는 단독주택도 지으셨는데 새 집으로 이사간 뒤로부터 저희 엄마가 너무 잘 웃으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 좋아요. 아무튼 그때의 기억 때문에 저는 남편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내 집 마련이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이라 이야기했고 부동산 투자니 뭐니 시세 차익 같은 건 아예 관심도 없고 한번 집을 사서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 수 있는 집으로 무조건 그런 집을 사야겠다 다짐했어요. 다행히 남편도 제 생각을 이해해줬고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오직 집을 사겠다는 생각만으로 아끼면서 살았습니다. 남편이나 제가 결혼 전에도 특별히 사치 부리는 거 없이 저축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살면서 절약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덕분에 결혼 3년 만인 올봄에 꿈에 그리던 첫 집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걸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수 있고 우리 부부가 출퇴근하기에도 괜찮은 좋은 곳이었죠. 지은 지 아직 10년도 안 된 곳이라서 저희가 들어가서 살아도 앞으로 10년 이상은 걷더니 새 집처럼 살 수 있겠더라고요. 원래 저희가 예산이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내년이나 후년쯤에 집을 사겠다는 목표로 계속 돈을 모으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올봄에 원래 생각하고 있던 시세보다 훨씬 싼 급매물이 나왔고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금과 가진 돈을 모두 털면 어찌어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의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급매물을 놓치면 꼼짝없이 1년, 2년을 계속 전세살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에 뭔가에 홀린 듯이 계약금을 걸어 넣었죠. 내년엔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급매보다 더 싸게 살 수도 있었겠지만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일단 능력되는 대로 빨리 사기로 했습니다. 최소 10년은 살 집이라 생각하니까 하루라도 먼저 들어가서 내 집에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찼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수도권 지역이 아니라서 집값이 그렇게까지 비싼 것도 아니었고 전세금을 돌려받고 남편과 같이 붙던 적금을 다 때려 넣으면 왠지 대출 없이 사는 것도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처음부터 남편과 제 목표는 대출 없이 순수 우리 돈으로 구입한 내 집 마련이 목표였는데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돈을 다 긁어 모아도 5천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이미 들어간 계약금도 있고 5천 정도 대출은 부담은 좀 되지만 갚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은행 쫓아다니며 주택담보대출을 이리저리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저랑 남편 성향이 비슷한데 저희는 대출하고 돈 빌리는 걸 너무나도 싫어해요. 요즘에 크게 투자해서 크게 돈을 벌려면 대출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나 남편이나 간덩어리가 콩알만하고 카드 할부라도 3개월짜리 썼다가는 계속 불안하고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그달에 전부 갚아버리고 치웁니다. 결혼할 때 냉장고를 좀 좋은 걸 사고 싶어서 조금 비싼 냉장고로 고르고 카드 혜택 무이자 6개월 해준다고 해서 긁었는데 그리고 나니 마음이 계속 찝찝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결국 그달 말에 남편이랑 제 월급 받자마자 냉장고 값부터 한 방에 갚아버렸어요. 그 정도로 남의 돈 쓰는 걸 싫어해서 저희는 집도 완전 현금으로 구입할 생각이었지만 당장 모자란 돈은 어디서 나올 곳이 없으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대출 때문에 은행 들락거리는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부를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부르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같이 밥 먹자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은 왜 우리한테 도와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니? 니들 결혼할 때도 집 구할 때 보태라고 돈 준다니까 그렇게 싫다고 거절했었잖아. 실제로 저희 처음에 결혼 이야기 오고 갈 때 시댁에서 1억까지는 보태줄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남편과 제 힘으로도 신혼집 구하는 건 무리가 없는데 굳이 시댁에서 큰 돈을 받고 싶진 않더라고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저희 친정부모님들은 그 정도 큰 돈을 도와주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분 생활하시는데 경제적으로 큰 불편은 없지만 아직 저희 친오빠도 결혼을 안 했고 시댁 측에서 1억을 보태줬다는 말씀을 드리면 얼마나 부담이 크시겠어요. 그때 그 돈을 받았으면 저희가 신혼집 전세 얻을 돈에 시부모님 1억을 보태서 처음부터 바로 집을 살 수도 있었지만 부담스러워서 도저히 받지 못하겠더라고요. 몇 번에 걸쳐서 주시겠다고 했지만 집이며 혼수며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하며 제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아무튼 어머님께서는 그때 이야기도 다시 꺼내시면서 왜 시댁에는 전혀 도와달라 소리를 안 하냐고 저한테 섭섭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보고 있으면 알뜰하고 똑 부러져서 좋긴 한데 가끔 답답해. 집 사기 전까지는 애도 안 낳겠다 하고 집 사라고 돈 보태준다 해도 끝까지 싫다고 하니까 너를 지켜보는 내 입장이 뭐가 되겠니? 사실 어머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는 맞는 말도 있어요. 제가 너무 고집을 심하게 부렸고 집 사기 전까지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한 것도 시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못마땅하게 들렸을 수 있죠. 하지만 남편이랑 제 월급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을 1억 이상 받는 건 가계에 큰 부담이었고 시부모 도움을 받기에도 부담스러운 데다 친정부모님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거절했던 건데 이번에 다시 어머님께서 대체 얼마나 필요해서 은행 돌아다니고 서류를 때려다니는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희 모아둔 돈의 5천 정도가 부족하다 말씀드렸더니 요즘 금리도 계속 오르는데 그냥 대출 받지 말고 시부모님 돈 가져다 편하게 쓰라고 하십니다. 아니, 은행 돈만 돈이고 내 돈은 돈도 아니야? 니들 버는 월급도 뻔한데 뭐하러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 내가 이자 달라 소리 할까 봐서 그러는 거냐? 나 그렇게 쫌스러운 사람 아니다. 더 이상 거절하려고 해도 이제는 정말 명분이 없더라고요. 끝까지 안 받겠다던 은행 대출까지 알아보러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어머님 말씀을 거절하면 진짜 분위기 이상해질 것 같았어요. 남편도 이쯤 되니까 지금은 그냥 시어머니 말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은행에서 5천 대출 받으면
매달 30만 원 넘는 돈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제 생각에도 어머님한테 돈을 빌려서 빠르게 5천을 모아서 갚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싶었죠. 남편과 상의 끝에 결국 시댁에서 돈을 빌리기로 결정했고 어머님께서는 흔쾌히 저희 통장으로 5천을 써주셨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차용증까지 썼고 어머님께서는 이자 같은 건 필요도 없고 안 갚아도 좋으니까 언제든지 시부모 도움 필요하면 제발 말 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내가 결혼 잘했구나. 남들은 시댁 때문에 고생하는데 나는 든든한 내 편이 하나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너무 도움 안 받으려고만 하고 까칠하게 벽을 세우고 살았던 것도 죄송해지고 꼭 돈을 빌려서가 아니라 앞으로는 어머님, 아버님과 좀 더 가깝게 지내야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이 180도 바뀌게 된 건 새 집으로 이사가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결혼하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시댁에서 저를 부르신 적이 거의 없었어요. 와서 밥이나 같이 먹자고 하신 적은 몇 번 있었는데 그 외에 다른 용무로 부르신 적은 한 번도 없었죠. 시댁이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명절에도 그냥 하루 찾아가서 인사만 드리고 오면 됐기 때문에 제가 시댁에 갈 일도 딱히 없었고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실 일도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 빌린 그 5천만 원이 뭔가 시어머님과 제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을 없애버린 건지 갑자기 그때부터 저를 엄청 찾아대기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은 맞벌이를 하고 있고 어머님은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는데 집에서 그렇게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집에서 수제잼이나 수제청도 만드시고 김치도 수시로 조금씩 담그시더라고요. 저야 지금까지 대부분의 밑반찬을 집 앞에 반찬 가게에서 그때그때 사다 먹었고 국이나 찌개 그리고 메인 반찬 종류만 제가 직접 요리해서 먹고 있었어요. 새 집으로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전셋집은 시댁과의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님이 반찬을 가져다 주신다거나 같이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은 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거리도 좀 가까워졌겠다. 저희한테 빌려주신 돈도 있겠다 싶으셨는지 시도 때도 없이 시댁으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같이 만들어서 나눠 먹자는 식으로 저를 불러서 음식을 시키셨어요. 솔직히 남편과 저는 아침을 잘 안 먹고 점심은 회사에서 구내식당 이용하고 저녁만 집에서 먹기 때문에 반찬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반찬 가게에서 한 팩에 2,000원, 3,000원 하는 소분된 반찬들 2개, 3개 사오면 그걸로 일주일 밑반찬 뚝딱입니다. 애초에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사 먹는 것이 시간 절약도 되고 굳이 매주마다 장 보러 다닐 필요도 없어서 돈도 아끼고 편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거의 일주일에 2번, 3번씩 저를 시댁으로 부르시면서 같이 반찬 만들고 매실청 같이 담그고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시는 통에 제 퇴근하고 난 뒤 저녁 여가 시간이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저희가 돈 빌린 것도 있으니 부르시는데 무시하고 안 갈 수도 없고 반찬이고 매실청이고 필요도 없는 것 때문에 끌려다니면서 시간 낭비하니까 이게 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재료도 시어머니가 준비하시는데 매번 빈손으로 갈 수도 없으니 갈 때마다 과일이며 빵이며 이것저것 사가다 보니까 나중엔 그 돈이 더 들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같이 만들어서 나눠 먹자는 식으로 저를 불러서 일을 시키더니 시간이 좀 지나고 저한테 일 시키는 것이 익숙해지니까 나중엔 어머님 댁 집안일까지 은근슬쩍 저한테 떠넘기기 시작하셨어요. 이건 내가 하고 있을 테니까 너는 저쪽 방이랑 거실에 청소기나 한번 밀어줘라.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게 맞는 건가 싶었고 거절 못하는 제 상황을 이용해서 본격적으로 부려먹으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오는 날에는 일부러 설거지도 쌓아놓고 기다리신다거나 시부모님들 빨래까지 걷어서 개고 있다 보니 내가 왜 퇴근하고 이 시간에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남편은 쏙 빼고 저만 불러서 일을 시키니까 그것도 큰 스트레스였고 남편과 같이 시댁에 부르는 날에는 아무런 일을 안 시키셨죠. 이러니 제가 남편에게 당신 어머님이 나한테 일을 너무 시킨다고 화를 낼 때마다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며느리랑 같이 음식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겠지. 이번 기회에 요리도 좀 배우고 반찬도 우리 집에서 얻어오면 돈 굽고 서로 좋은 일이잖아? 말이 안 통하는 남편 때문에 혼자 속을 앓으며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어머님께서 시댁 안방과 거실 화장실 청소를 저보고 해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놈의 빌린 돈 5천만 원 때문에 청소기 돌리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참고 해보려 했는데 화장실 청소까지 해버리면 내가 이 집안 공짜 가사도우미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깟 5천만 원 은행에서 빌리면 이자랑 원금이랑 30만 원 갚으면 그만인데 한 달에 열흘 넘도록 저를 불러다가 집안일을 시키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구나 싶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절대 없고 가족끼리 돈 주고 받는 것도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그때 다시 느끼게 되었어요. 아마 신혼 때 시부모님이 주신다는 1억 받았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신혼 때부터 저는 시댁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화장실 청소하면서 살았었겠죠. 저는 어머님한테 제가 어머님 댁 화장실 청소까지는 못 해드릴 것 같다고 혹시 빌린 돈 5천만 원 생각나서 이러시는 거라면 당장 대출받아서 그 돈 갚아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지금 누구를 이상한 사람 만들려고 하냐면서 옛날 같았으면 시댁 화장실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시키면 집안일 농사일까지 다 했다고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저도 남편과 똑같이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오는데 시댁에서 저를 불러다가 사적으로 집안일 시키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였죠. 제가 생각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바로 은행 가서 5천만 원 대출받아서 어머님 도로 가져다 드릴게요. 이자까지 계산해서 드릴 테니까 앞으로 저 불러서 이런 일 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시모한테 말하고 제 가방 챙겨서 나가려고 했는데 시모가 분이 안 풀렸는지 화장실 변기 닦는 소를 들고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쫓아오더라고요.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어? 내가 하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 상황이 더럽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해서 이거 치우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있었는데 저보다 좀 늦게 퇴근한 남편이 하필 그때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이 겉절이 가져가라고 무거우니까 퇴근하는 아들 부르신 것 같았는데 남편이 그 광경을 보고 이게 뭐냐며 저랑 어머님 사이를 막더라고요. 시모가 눈이 뒤집힌 상태라 마구잡이로 변기소를 휘두르다가 가운데에서 말리는 남편의 얼굴을 정통으로 때려버렸죠. 아니,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야? 당황한 후 모자를 버려두고 화가 난 저는 그대로 집을 나왔고 나중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그런 줄 몰랐다며 저한테 사과했어요. 당장 남편과 함께 은행에 가서 5천만 원 대출받아다가 어머님 통장에 입금했고 2달 빌려 쓴 이자도 은행 대출이자로 계산해서 정확하게 이체해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 너 이 돈 갚으면 자기랑 인연 끊는 거라고 생각하겠다 하시길래 그 말 듣자마자 바로 송금해버렸죠.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그놈의 이자 내기 아깝다는 생각으로 괜히 시댁에 돈 빌렸던 것 같아요. 사람이 돈 앞에서 본 모습이 나온다더니 정말 추해도 이렇게 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통 크고 돈 많은 척을 다 했으면서 겨우 5천 빌려주고 이게 뭔가 싶어요. 만약 1억을 빌렸다면 저한테 어떤 일까지 시켰을지 궁금해지네요. 다시 예전처럼 저는 시댁 찾아갈 일도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시부모 도움은 받지 않고 살 생각이에요. 마침 시모가 저한테 변기솔 휘두르며 화내는 모습을 남편이 목격했고 직접 당해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저만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 될 뻔했네요. 그렇지만 갑작스런 병고를 당한 남편과 변기솔 들고 깜짝 놀란 시모를 생각하면 조금 웃기기도 하네요.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와서 다행이고 남편도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고 적잖이 당황했는지 저한테 몇 번씩 사과하고 아무 말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다신 남의 돈 빌릴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아끼고 돈 모으면서 살아야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